2023년 11월 22일 오후 9시 4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22일자 장 마감됐고요. 내일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장 선물 흐름은 좀 괜찮은데 뭐 정규장이 시작돼봐야 알겠죠. 네, 그리고 내일 미장은 추수감사절이라서 휴장을 합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은 좀 특별하게 코멘트할 거는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이슈를 좀 많이 움직이고는 있는 상태인데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슈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슈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볼 수 없는 테마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거는 따로 이제 언급을 안 하고요. 아무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년 16만 명 외국인 인력 온다. 역대 최대 규모 5년 살면 영주권까지 준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관련주 인스웨이브, 시스템, 원티드의 엑스페릭스 오픈롤. 일단 한동훈 정책주로 엮이면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외국 인력을 16.5만 명을 도입을 유력하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 새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젊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많지가 않다. 그래서 사업 소재, 그러니까 부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상 이제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힘도 딸리고 이제 인력도 딸리고 그래서 노인분들만 좀 많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외국 인력들이 온다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문 외국 인력 도입이 굉장히 좀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 5년 살면 영주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에 대한 내용인데 자녀도 이제 입국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조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외무장관 하마스 인질 석방 23일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엘리 코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이 석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50명을 석방을 하고 이스라엘 대가로 이제 나흘간 휴전과 함께 자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150명을 풀어준다는 내용. 사실상 이제 휴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여러 가지 좀 더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긴 하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뉴스가 여러 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 글로벌까지도 일단 한번 좀 넣고 그래서 여러 번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 똑같은 내용이. 자, 세 번째, 이재용 전 대표 소카 주식 매입에 롯데렌탈과 지분 경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주 이재용 전 대표가 소카 주식을 좀 매입을 하고 있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롯데렌탈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공시를 통해서 33만 주 이상의 총발행 주식 1.02%에 해당하는 물량을 장내 매수를 했다고 이제 밝혔고 SOQRI와 소카 지분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겠죠?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한 37, 38%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삼청단 제약과 유럽 5개국 계약 1조 5천억 원 이상. 관련주 삼청단 제약. 이거
장중에 이슈가 나왔었던 이슈거든요. 한 2시인가 3시쯤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1시인가 2시. 저번 기사를 조금 인용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15개국에서 5개국으로 이제 빠지고 460억에서 260억 정도였나? 그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바뀌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된다,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탓이 아니고 저는 무슨 영향이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좀 메일을 주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의도성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게 특허 실사가 자꾸 늦어지는 부분들이 자꾸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유럽 파트너사가 PFS 특허 실사를 주의 깊게 진행했다고 이제 과거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관련해서 이제 조금 꼼꼼하게 하느라고 늦어졌다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려면 내년을 목표로 이제 잡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 아무튼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자꾸 애매하게 내니까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또 써놓을게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째. 삼성전자 XR 헤드셋 상표 삼성글라스 등록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관련주 라운텍과 MP 뭐 등등 더 있는데 삼성전자가 출하는 XR 헤드셋 상표가 나왔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4년에 하반기 목표를 해가지고 XR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무슨 뭐 요번 연도에 XR 얘기 나온다고 했으면서 또 미뤄졌습니다. 24년 하반기 출시될 24반기 하반기면 뭐 1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Z 플립 6하고 Z 폴드 6와 함께 XR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일찍 공개하려고 했지만 애플 비전 프로와 경쟁하기 위해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한다. 말은 좋지 그냥 늦어지는 거죠. 그냥 무슨 경쟁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내용적으로는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6번째 동아텍 AI 기반의 혈당 예측 특허 취득 침으로 식후 혈당 동아텍 피가 아닌 침으로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까지 재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이제 밝혔다. 그래서 AI로 구축된 혈당 추론 모델을 통해서 침 속의 당과 혈당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론한 기술을 밝혔다. 아무튼 침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침으로 한다는 간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 $700, 관련주 이스페타,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STI 등등 반도체들. 얘네뿐만 아니라 반도체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서치에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가 내용이 있어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700로 이제 얘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얘기를 한 건데, 꽤 영향력 있는 보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700 목표는 과거 얘기도 있었어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요번에 또 부각이 되면서, 요번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중국 수출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좀 불안감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상 목표 수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에서 좀 깨지면서 $400로 좀 내려갔거든요. 회복을 다시 한다면은 좋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24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코올롱 플라스틱 진영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24일부터 자원절약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님들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 비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 빨대와 다회용 컵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매우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좋게 했어요. 이게 불편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 빨대가 꽂아지지도 않던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24일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미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고, 연말에. 보통 추수감사절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저렴하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큰 행사로 불리고 있고, 온라인 매출이 4.5% 이상이 뛸 가능성이 높고, 하나로는 약 1조 원대. 아마 꽤 더 높은 수치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략적인 온라인 매출 금액이기 때문이죠. 오프라인이 더 높을 거니까,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걸로 해서, 소비품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옷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세 실업, 클리오, 청담 글로벌, 영업모, 아모레 퍼시픽. 클리오 같은 경우 22년도 아마존 기준 1위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10번째. K철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협력 구체화. 관련주 DITI와 현대로템 푸른기술. 22일 철도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의 하나의 팀을 이뤄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철도 원팀 코리아는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철도공사와 철도 재건 사업을 위한 2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에서 강세인데 이걸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거든요. 사실 이제 철도 관련주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 딱 이제 요 정도로 보면 되긴 해가지고 그 이상 뭔가를 바라기는 어렵고 아마 요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